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유승민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승민 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던 분이죠. 또 원내대표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오해가 아니죠. 시작이 오해가 아닌 거 아니었습니까? 근본이 좀 달랐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유승민 아닙니까? 또 그분과 쌓인 오해가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말은 상당히 그럴싸하고 좋습니다. 제가 들리기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러고 이제 좀 잊어질 때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상당히 정치적 입지가 좋아질 것 같은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뭔가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예. 사람은요, 오해를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은 오해를 많이 받고 삽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8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누군가가 가운데서 장난들을 쳤기 때문에 사람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소한 거지만.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무슨 입지를 해가지고 가운데서 브로킹을 한 그런 경우 같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가 언젠가 풀리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왜 경우가 다르냐. 처음부터 근본을 알고 오해가 아니고 정해를 하기 시작해서 원수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이 그래서는 안 됐죠. 안 되죠. 그거는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배반이라고 그러죠. 왜? 그때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 연설, 사회주의적 연설 아주 잘했다고 자기 당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거기서 떴지 않습니까? 그 길로 계속 나갔잖아요. 그건 오해가 아니죠. 오해를 풀 성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엿먹인 겁니다. 속된 말로. 대통령을 물을 먹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린 바로 사건입니다. 유승민은 그래서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안 됩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 자체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부 조정이라든가 그 뜻을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물론 가운데서 전달자들이 이 권력이 높아질수록 말이죠. 그 사이에는 그 인간들이 이렇게 교란시키는 상황을 더 나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 경우 아닙니다. 유승민은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테이마로 해가지고 저항을 한 겁니다. 뭐냐. 소위 유승민의 좌파적 정치 이데아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의 자유주의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완전히 맞출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그걸 안 맞췄잖아요. 사회주의적 교서 발표를 했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최초 연설에서 그 연설문 한번 보면 알죠.
민주당이 다 일어나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난리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 당에서는 이거 아닌데고. 다시 말하자면 유승민 씨는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다 하고 실장도 하면서 자기가 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나중에 칼을 들은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라고 볼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오해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다. 자기도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그게 아니죠.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히 사람으로서 원하는 일이고 사실 회한도 굉장히 많다. 이 대목 중에서 제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말, 유승민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회환. 후회를 하고 있다. 가슴에 깊은 온해를 느끼고 회한을 느낌을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회한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용어를 하나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냉철하게 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오해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을 극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올라서겠다는 사심이 발동했고 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 없고 당심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경우는 오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서로 길이 어긋났다. 길이 한번 어긋나면 수평선이 아니고 어긋나면 무한히 길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서로 잊어버리는 상태로 망각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언젠가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유 전 의원이 JTBC 그것도 나가도 또 JTBC 나갑니까? JTB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못된 기사를 쓰고 가짜 기사를 쓰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JTBC가. 거기 또 하필 나갔습니까? JTBC에 나가가지고 5대0 라이브인지 뭔지 뭐라고 하는데 진행자로부터 출마 선언 이후에 정계 보수 원로들을 만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 받고 그래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을 만날지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 뭐 이리 말하면서 최근 제가 이해창 전 총재를 찾아뵌 걸 두고 기사가 나왔던데 이 전 총재님은 25년간 정치하면서 꾸준히 찾아뵌 분이다. 제가 그분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다. 은혜는 졌네요. 네, 정치 입문했는데 꾸준히 찾아뵙는 분이다. 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창 씨 좋아합니다. 네, 이해창 씨 좋아하는데 또 한편 이해창 씨 때문에 망했어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가 웃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해창 씨가 3번을 나갔는데 맨 처음에 제가 그 선대위에 신문분과장으로 제가 그 선대위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창 캠프에서 신문분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위 그 언론 캠프죠. 네. 그때 참 불의하게 굉장히 참 억울하게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낙선이 됐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캠프에 제가 뭐 중요직이라면 중요직으로 뭐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임특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물론 특보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또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가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첫 번째는 거의 확률적으로 된다. 확률이 승리가 바로 90% 아니고 100%였습니다. 거의. 그런데 김대엽이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죠. 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것 벌써 여론조사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 뭐 거의 하프게임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하프게임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지. 1, 2, 3.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안 된다는 거 거기 캠프에 나간 사람들 거의 다들이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 인생이란 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창 씨는 계속 줄곧 찾아봤다니까 알고 봤더니 인연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픽업을 해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끔 해준 분이 이해창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 부분은 일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자기를 정치를 하게끔 해준 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영화에 서부 영화인데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그런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카데미상을 휩쓸어 유승민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는 행동 양식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굳이 억지로 가서 무슨 회한이 되더라도 인생은 죽을 때 다 회한을 한두 가지는 갖게 되겠죠. 네. 가슴 깊은 후회, 정말 고통스러운 후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갖게 되겠지만 그건 철학적인 문제고 또 윤리적인 자기 윤리적인 또 삶에 대한 어떤 방식의 문제이고 사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굳이 지금 가서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거는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만 지금 접근 방법이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절대 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면은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면 국민께서 그걸 납득해 주시겠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나간다 이거야 자기는.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면 국민께서 그걸 납득해 주겠냐.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가서 우리 스스로를 통합시킬지 어떻게 조기 대선에 응할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내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또 와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보수가 아닙니다. 중도 좌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 근데 다시 보수연 하면서 자꾸 이 여론조사 기관이 보수로 해가지고 자꾸 여론조사를 내니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나오는데 그거는 장난질들입니다. 그거는 장난입니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보면 중도 좌파입니다. 맞습니까? 보수의 세계에 뛰어들지 말고 또 이번에 조기 대선 없습니다. 조기 대선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조기 대선 될 헌법 개정부터 먼저 하겠죠. 대선은 절로 갑니다. 절로 갑니다. 여하튼 조기 대선 없습니다. 조기 대선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에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유승민을 보면서 대부분들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take it easy. 결국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간다는 것. 아니 천천히도 아닙니다. 제 시간에 2027년도를 향해서 내년 1년 고작 1년 쉬었다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탄핵 심판 시기에 제발 탄핵 심판 시기에 조기 대선이니 어니 뭐 조기니 굴비니 그럴까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탐욕의 정치를 갖다가 근원이 출발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은 결사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국민들이 다 그 강풍 속에서 왜 탄핵 반대 데모를 이렇게 길게 오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의고 진리고 공정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사실을 접어둔 채 조기 대선 하자고요? 그게 입에 나옵니까? 그리고 그런 꿈은 다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갖다가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영어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다음에 완벽하게 하면서 27년을 대비하십시오. 27년을 대비하십시오. 지금 탄핵 기간 중에 제발 폼 잡지 마세요. 그 폼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개폼이라고 합니다. 네. 유승민 씨를 보면서 여기 끼어들지 마시고 유승민 씨는 끼어들지 마시고 중도 좌파의 길에 서십시오. 그리고 당을 만드십시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 초부터 끄집어내리려고 애를 썼던 분 2년 반을 그렇게 똑같이 좌파들과 함께 아니 좌파들보다 더 했잖아요.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시간 이걸 성찰이라고 하죠. 아예 헛소리 안 하려면은 성찰하십시오. 유승민 의원에게는 참 머리도 좋고 참 좋은 부분도 장점이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이념적으로 지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지 않은 데서 와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도 좌파니까 제가 보기엔 중도 좌파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좌파인 셈이죠. 그러면 좌파의 노래 가서 놀아라. 그리고 제자인 이준석과 함께 거기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인생을 다시 설계하시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정말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헌법재판소 문영배에 의해서 지금 공정성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방어권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이렇게 혼나고 있는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쓴 분입니다. 그분이 뭐 가족이 있습니까? 부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아버님도 지난번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나는 친조카도 없습니다. 친조카도 없다 이거예요. 조카는 있지만 친조카도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 파이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파이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네. 이렇게 한번 외치고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론전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함성을 높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